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1연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아마 1연장소에서 가장 많이 요청을 받은 내용이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 리뷰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드래곤볼 슈퍼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사실상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는 드래곤볼은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 밖에 없기 때문에 드래곤볼 팬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는 개인 프로모션용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과 만화이기 때문에 정사도 아니고 정상적인 스토리도 아닙니다. 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만 하던 이야기들이 애니메이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화를 보며 뭐야 이건 하며 피식 웃고 마는 저 자신을 마주치기도 하고 또 어차피 비정사인데 마음껏 놀아보자 하는 느낌도 나서 히어로즈도 드래곤볼의 새로운 재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형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형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가 뭐야? 보기는 봤는데 제대로 안 봐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 1화에서 6화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시기는 우주 서바이벌 이후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손오공과 베지터가 우이스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가 나타납니다. 아니 트랭크스와 마이는 이미 미래로 갔는데 갑자기 웬 마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바로 히어로즈 클래스이죠. 마이는 트랭크스가 사라졌다며 손오공과 베지터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집중해주세요. 퓨는 자신이 트랭크스의 친구라며 트랭크스는 지금 엄청난 일에 휘말려 감옥 행성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감옥 행성은 우주에 위험한 녀석들이 모여있는 곳이므로 서두르지 않으면 트랭크스가 위험하다 일러주고 또 사라집니다. 그렇게 손오공 베지터 마이가 감옥 행성으로 떠나려고 할 때 개왕신은 마이에게 포탈알을 줍니다. 손오공은 베지터와 마이를 데리고 감옥 행성으로 순간이동하고 아니 근데 도대체 누구의 길을 느끼고 순간이동을 한 거야? 그리고 갑자기 손오공을 닮은 녀석이 날아옵니다. 아니 어떻게 봐도 이건 손오공 아닌가? 이 알 수 없는 정체의 손오공은 갑자기 슈퍼사이언 4로 변신해 찐 손오공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찐 손오공도 슈퍼사이언 블루로 변신해 반격을 해보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사실 이 감옥 행성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베리어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뭔 소리야? 손오공도 순간이동으로 들어왔잖아. 퓨도 왔다 갔다 했고 순간이동으로 다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두 손오공의 싸움은 계속되고 이 모습을 본 퓨는 덕분에 좋은 샘플을 얻었다며 좋아합니다. 퓨는 다른 이들의 전투를 통해서 샘플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슈퍼사이언4 손오공은 퓨에게 기탄을 날려보지만 아주 가볍게 튕겨내는 퓨. 블루 손오공과 거의 대등하게 싸운 슈퍼사이언4인데 퓨는 한 손으로 날린다고? 퓨가 은근히 강한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슈퍼사이언4 손오공은 찐 손오공과 가메하메하로 서로 공격을 해서 이 별의 공간을 깨려고 했었고 퓨가 말하길 타임 페트롤이라 그런지 멋진 작전이었지만 공간을 깬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언4 손오공은 다른 차원의 손오공이고 손오공 제노라고 불립니다. 슈퍼사이언4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을 보면 GT 쪽이 아닐까 싶기는 하죠. 또 손오공이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면 일성장군과 싸우기 전에 시기가 아닌가 싶지만 뭐 히어로즈에서 별 의미 없는 이야기죠. 손오공 제노는 타임 페트롤로 일하며 시공을 넘어 나쁜 녀석들을 잡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설명해 줍니다. 퓨는 예상대로 나쁜 녀석이었고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 실험장으로 이 감옥 행성을 직접 만들어 여러 차원의 강적들을 모아 이 별에 넣어 싸움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랭크스는 여러 시간을 멋대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기에 납치하였고 또 트랭크스를 납치하면 손오공 베지터 등도 쉽게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미끼의 역할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퓨는 트랭크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또 별에서 탈출하고 싶으면 특별한 드래곤볼 7개를 모아야지만 한다고 말해줍니다. 드래곤볼 7개 중 하나는 퓨가 손오공 제노에게 주었고 나머지 6개는 다른 제수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제수들과 싸우며 드래곤볼 7개를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트랭크스는 알 수 없는 곳에서 깨어나 프리저의 형 쿠우라를 만나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둘은 싸우지 않고 드래곤볼을 모아야 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행성 감옥편이 시작되고 퓨는 이제부터 시작될 실험을 연구실 스크린으로 보며 매우 즐거워합니다. 아니 그냥 미친 또라이 같은데. 잠시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쿠우라는 정사가 아니고 슈퍼사이언4 손오공도 정사는 아닙니다만 대충 보기에 슈퍼사이언4와 슈퍼사이언 블루를 비슷한 힘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손오공은 퓨가 말한 강한 녀석들은 어디에 있을까 하며 벌써부터 와꾸와꾸 하고 있었고, 얼마 안가 퓨가 데리고 있던 악의 사이어인 칸바라는 인물이 손오공 일행 앞에 나타나 공격을 했고, 베지터는 이렇게 사악한 사이어인의 기는 처음이라며 바로 칸바와의 싸움에 돌입합니다. 칸바에게는 사악한 기가 있기 때문에 손오공이 칸바에게 펀치를 날리려고 하는 순간 사악한 기에 감염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손오공도 악한 사이어인이 되어 이제 칸바가 아닌 베지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손오공의 공격에 마이도 위험해지려고 할 때 갑자기 트랭크스가 나타나 마이를 지켜줍니다. 트랭크스는 마이가 가져온 트랭크스의 칼을 차고 손오공에게 맞서 싸우려는 순간 쿠우라도 나타났고, 쿠우라는 자신의 동생 프리저가 골든 프리저를 변신했다면 자신이라고 못할 것이 없다며 골든 쿠우라로 변신합니다. 심지어 수행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럼 프리저가 수행했다는 것도 뻥 아니. 골든 쿠우라의 공격에 맞은 악한 손오공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쿠우라는 손오공 일행과 합세해 악의 사이어인 칸바와 싸우게 됩니다. 골든 쿠우라는 칸바에게도 공격을 해보지만 칸바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고, 이제부터 칸바는 손오공 일행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봐줬다 이거겠죠. 누구라도 예상한 결과이겠지만요, 칸바에게 덤빈 트랭크스는 그대로 아웃. 아니 마이가 가져다준 칼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어요. 손오공과 베지터는 포탈알을 사용해 합체하며 베지트가 됩니다. 히어로즈의 짧은 영상 시간 때문인지 웬일로 베지트는 장난치지 않고 바로 슈퍼사이어인 블루가 되어 칸바의 공격을 막고 카운터를 날립니다. 의외로 전개 빠르네? 이렇게 칸바는 끝나는 건가? 싶었지만 그럴리가요. 칸바는 슈퍼사이언 블루 베지트와 싸우다가 칸바가 날린 악의 기탄 한 방에 베지트는 쓰러지고, 와 이건 또 뭐예요? 베지트가 블루 상태에서 개왕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 둘이 대등한 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한 이들의 싸움에 하늘을 둘러싼 체인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체인이 의미하는 것은 감옥행성의 결계와 같아서 초반에 손오공 제노가 말한 공격을 통해 공간을 깬다는 논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칸바는 다시 큰 공격을 하려는 듯 보이고, 베지트는 위험하다며 파이널 가메하메하를 날리며 반격해 봅니다만 약간이기는 하지만 칸바 쪽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칸바는 손에 빛을 모아 하늘로 던지며 흩어져서 섞여라 라고 외칩니다. 아니 이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인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맞아요. 베지터가 지구에 왔을 때 지구에 달이 없는 것을 눈치채고 인공으로 달을 직접 만들어 오자루로 변신했었죠. 칸바도 베지터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자루로 변신합니다만 뭐야, 황금 오자루야. 와 진짜 히어로즈의 끝은 어디일까요? 거기다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한 베지트의 합체 시간도 끝이 나고 손오공과 베지터는 다시 분리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젠 최악의 상황이고 완전히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손오공과 베지터가 생각해낸 것은 오자루의 꼬리를 잘라 칸바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뿐인데, 문제는 꼬리 근처에 갈 수조차 없어요. 여기에 트랭크스도 합세해보지만 결국 트랭크스는 한 방에 날아가고, 잠시 잊고 있었네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골든 쿠우라도 여기에 합세합니다. 황금 오자루 칸바는 이성이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슈퍼사이언 4로는 변신하지 않았고, 오자루 상태의 칸바 쪽이 매우 강했지만 문제는 이들이 싸우면서 감옥 행성을 둘러싼 체인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퓨의 연구실에 있는 경보음이 울리기까지 합니다. 퓨는 에너지를 주라고 했지 결계를 부수면서까지 싸우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화가 난 퓨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칸바 앞에 나타난 퓨는 변신을 하며 섞여서 닫아라 라고 외치자 칸바가 만든 인공 달은 퓨의 막대기가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칸바는 퓨를 공격하지만 퓨는 간단히 피하고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대충 보기에도 퓨는 칸바나 슈퍼사이언 블루 베지트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또한 퓨와 칸바는 한 팀이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상황만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퓨가 칸바를 잡아서 손오공 일행과 싸움을 시키며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한 듯 보입니다. 퓨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인지 연구실이 엉망이 되어 있었고 퓨는 살짝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또다시 격분하며 더 이상 실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누구냐고 소리쳐 봅니다만 범인이 나예요 하고 나타날 리는 없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손오공이 이번에는 슈퍼사이어인 가수로 변신해 칸바와 싸워봅니다만 칸바는 손오공의 붉은색 머리를 보고 당황해합니다. 꼭 예전에 붉은색 머리에 사이어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분위기죠. 그리고 슈퍼사이어인 가세 모습으로 싸우는 손오공은 베지트로 합체해 싸울 때와 그렇게 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확실히 히어로즈를 보면서 밸런스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히어로즈 파이팅! 결과적으로 손오공의 완패이고 칸바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고 할 때 손오공 제노와 베지터 제노가 등장해 손오공을 구해줍니다. 심지어는 둘 다 슈퍼사이언 4의 모습으로 말이죠. 베지터, 너 어떻게 슈퍼사이언 4로 변신할 수 있는 거야? 부르마가 만든 브루츠파 기계 없으면 넌 변신 못하잖아. 히어로즈 파이팅! 그리고 여기서 잠시 전장을 둘러보면요, 아무리 비정사라고 해도 사이어인들 너무 많은 게 아닐까 싶어요. 차라리 만화 제목을 드래곤볼이 아니라 사이어인볼. 손오공 제노는 우리가 너의 상대라고 하자 칸바는 슈퍼 사이어인으로 변신합니다. 손오공 제노와 베지터 제노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바로 포타라를 사용해 합체합니다. 포타라가 도대체 몇 개야? 그리고 등장한 슈퍼 사이언 4 베지트. 포스가 엄청나죠. 칸바와 거의 대등한 힘이었고 그러다가 결국 가메하메하로 칸바를 날려버리자 너무나 큰 에너지였는지 감옥 행성의 봉인도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분노 조절장 퓨가 나타나 내 연구소를 엉망으로 한 것이 너희들이냐 라고 하면서 변신을 하고 손오공 제노와 베지터 제노를 공격합니다. 아마 퓨가 여기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확실히 퓨 쪽이 우세했지만 그때 퓨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메하메하로 날린 칸바가 돌아와 이젠 뭐 거의 폭주 수준으로 모두를 공격합니다. 퓨, 쿠우라, 손오공, 베지터 할 것 없이 모두를 말이죠. 아무리 봐도 칸바, 브로리 컨셉과 매우 비슷하단 말이죠. 갑자기 퓨는 뭐 상관없다며 목적은 달성했고 그들은 부활할 것이다. 사이어인들 고맙다 라는 말과 함께 공간을 가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멀리서 보고 있던 쿠우라는 놓칠 듯 싶냐 라는 말과 함께 퓨가 가버린 공간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칸바는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를 손오공 일행에게 쐈고 이 에너지 덩어리는 손오공 제노와 베지터 제노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까 싶을 때 기절해 있던 손오공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무의식의 극기로 변신해 모두를 구합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손오공 제노는 칸바와 손오공을 제외한 모두와 순간이동을 해 사라집니다. 칸바는 무의식의 극이 손오공을 공격해보지만 한 대도 맞출 수 없었고 이렇게 손오공은 무의식의 극이 상태에서 가메하메하를 날려 칸바를 쓰러뜨립니다. 확실히 여기서 봐도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이 베지트 블루는 물론이고 슈퍼사이언 4 베지트보다도 강하게 그려졌네요. 이렇게 전투는 끝인가 싶었는데 하늘에서 새로운 적들이 나타납니다. 총 5명이 있는데 이들이 방금 전 퓨가 말한 부활한 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근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갑툭튀 자마스가 보이는데 놀란 것은 우리만이 아닌가 봐요. 자마스의 모습을 본 손오공 역시 당황스러워 하는데 자마스는 칸바만 데리고 다른 4명과 함께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옥 행성은 폭발하며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 6화는 끝납니다. 과연 손오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화에서 6화까지 함께 보며 내용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았던 슈퍼사이언 4가 등장한다는 점도 GT 팬분들에게는 큰 의미였을 것 같고요. 합체 자마스의 정체는 무엇이며 또 왜 칸바를 데리고 가는 건지, 다른 4명의 인물은 누구인지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히어로즈에서 볼 수 있어 반가웠던 인물이 누구인가요?
또 앞으로 히어로즈에 등장했으면 좋겠다 싶은 인물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연장소는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